자, 이번 시간은 이제 변압기의 효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효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효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측 효율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규약 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규약 효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타로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이 실측 효율 값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입력에 대한 단순하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입력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출력이 얼마 나왔냐. 이걸 이제 실측 효율이라고 그러고요. 규약 효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규약 효율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출력. 그러니까 일단은 출력을 그냥 두고요. 위에서 생각해 보면 출력을 그냥 두고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 자,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죠. 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여기 보면 출력이란 얘기가 들어가죠. 출력. 자,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효율은 이번에는 출력이 아니고 이제 입력이 나오는 걸 쓰죠. 입력. 그래서 입력분의 아까 이게 출력을 말할 때 출력은 어떻게 돼요? 입력에다가 빼기 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 식에서는 우리가 입력이란 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위하고 실측 효율하고 뭐 틀리냐? 실측 효율은 입력 출력이나 이게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아래쪽에 보면은 출력만 나오고 하나는 입력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규약 효율이라 그래요. 규약 효율. 좀 더 얘기하자면은 요 손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때 손실은 뭐 선로에 전기를 보낸다. 그러면 선로에 저항이 있겠죠. 저항에 의해서 I라는 전류를 보내면 I 제곱 R만큼의 손실이 나오죠. 이거 이제 계산상으로 하는 거죠. 계산상으로 했을 때 계산상의 손실을 계산하는 건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 값이 실제 측정했을 때보다 했을 때 계산상의 값으로 했을 때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선로상에 이렇게 가는데 뭘 측정기를 가지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출력이 입력에다가 손실을 뺀 거고 입력은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잖아요. 이제 같은 얘기긴 하지만 이걸 이제 실제로 측정했을 때 값을 실측 효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해서 정확하게 되느냐 할 수 없어요. 선로의 뭐 저항값, 손실값을 다 어떻게 측정하죠? 그걸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규약 효율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규약 효율을 쓰는데 언제 여기 있는 자 이걸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그러면 1번을 쓰고 2번을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 위에 있는 효율은요 이 규약 효율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발전기를 생각하면 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뭐 기계적인 에너지를 가해야죠. 기계적 에너지 뭐 가스로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든지 그런 발전기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나오죠. 여기 출력이 전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기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출력을 전기로 쓴다 하는 출력을 다루는 요거는 이제 발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에서 요걸 쓰고요. 근데 모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모터를 돌려서 기계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기가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력 측을 다룰 때는 이건 보통 이제 모터에서 전동기에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변압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적으로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변속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쓰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변압기에서는 위에 거를 써도 되고, 그죠? 위에 쪽을 써도 되고요. 아래 쪽을 써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위아래 다 쓴다. 언제? 그 변압기에서는 TR에서는 다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변압기라는 얘기는 변압기 이 TR은 여기 출력이 전기로 들어가서 전기로 나오지만 요 부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요게 효율이 이제 말하자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피션트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 변압기 뒤에 요 부하에 따라서 요 용량이 결정이 되죠. 용량이 결정되고 효율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요거는 TR은 발전기에 가깝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어, 위에 거 형태를 택한다는 얘기죠. 1번 형태를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귀약 효율에 대해서 귀약 효율 물어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약 효율에 대해서 자, 어떻게 만들어진 식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전기로 TR로 들어가 보죠. 트랜스포머 변압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타 귀약 효율 값을 보면 뭐 출력을 본다 그랬죠. 변압 규정은 이제 어, 발전기처럼 봐서 그러면 이제 출력에 대해서 그죠? 출력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래쪽은 이제 입력이 돼야 되니까 손실분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손실이 더해진다. 손실. 그럼 변압기에 있어서 요 손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변압기의 손실. 그거는 바로 부하선과 무부하선이 있죠. 부하선과 무부하선이 있다. 지금 무부하선은 부하를 안 달았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 손실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인 손실. 부하선은 이제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부하 손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부하선에 대해서 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부하선이라는 얘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겠죠. 부하가 없을 때 발생하고요. 부하가 있을 때는 안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부하가 있을 때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 그랬죠. 아까 부하가 있든지 없든지 발생하는 손실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부하선을 이제 조금 더 알아보면 무부하선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철선이 있죠. 철선. 보통 이제 PI로 아이언해서 그죠? 아이언이 철이라는 얘기니까 I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선이 있죠. 이 외에도 이제 뭐 기계선이라는 것도 있죠. 기계선이라는 거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철선 생각하고 이제 부하선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부하선은 뭐가 있냐면 동선이 있죠. 동선. 여기는 부하를 걸어야지 그 코일 걸면은 코일에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흘러야지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PC라 그러죠. 코일. 그래서 이게 있다 이런 얘기. 이거 외에도 이제 표유부하손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큰 타이틀만 좀 기억하시면 철선과 동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동선은 언제 발생해요? 부하를 달았을 때. 달아야지 코일에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흘러야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에 있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철선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계선과 표유부하선은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선과 동선을 가지고만 우리가
부하손을 따진다 이런 얘기죠. 손실을 따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손, 무부하손을 따진다 이런 얘기죠. 손실을 따진다. 이게 두 개 합쳐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철선도 정확하게 보면은 여기 뭐 히스테리시선과 그다음에 와류선 뭐 이런 게 있죠. 자, 어쨌든 자, 요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동선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I 제곱 R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류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을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다. 동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I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손실은 그리고 여기 부하선과 무부하선은 단위가 뭡니까? 와트를 쓰죠. 뭐 크게 되면 킬로와트 쓰겠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효분이다. 자,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얘기하는데 이 출력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나 kVA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피상전력으로 표시된다.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전력으로 와트나 킬로와트로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력값을 따질 때 우리는 자, 이쪽은 와트를 쓰고 오른쪽은 어떻게 와트를 쓴다고 했죠? 손실은. 자, 이쪽에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킬로볼트 암페어나 볼트 암페어를 쓰니까 피상전력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돼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줘야지 이게 와트로 변하니까 두 개를 합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상전력에다 뭘 곱한다고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준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전 부하시 그런 겁니다. 전 부하시. 부하가 다 걸려 있을 때 전 부하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전 부하시가 아니고 M 부하시 뭐 이런 경우 있죠. M 부하시. 부하가 다시 말해서 뭐 50%만 걸렸다든지 70%, 80% 이런 경우는 어떻게 냐? 그거를 이제 M 부하시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또 곱해 줘야 되죠. 실질적으로는 PA에다가 피상전력에다 곱하기 코사인 세타해야 되는데 M부하 C다 그러면 여기다 M을 곱해줘야 된다. 그 비율만큼 그죠? 곱해줘야 된다. 퍼센트만큼 비율만큼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10이다 그러면 곱하기 뭐 50%를 썼다 그러면 0.5를 곱해줘야지 된다. 그거에 어떻게 코사인 세타이지 와트로 나오는 게 이제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공식을 기억을 해야죠. 이게 M부하 C 기억을 하고 만약에 여기 전부하 C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 값이 1이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어떻게 해요? 출력은 여기도 다 있어요. 출력은 어떻게 해요? 피상전력에다 코사인 세타를 해준다. M부하 C 그러면 M을 곱해준다. 뭐 앞에다 곱하나 뭐 뒤에다 곱하나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든지 요거는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하선 있었죠. 부하선이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동선이었죠. 동선 PC. 요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I 제곱 R이 되겠죠. 그럼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R 값은 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거 이제 그죠?
고정값이고 I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M부하 C도 어떻게 돼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류하고 비례 관계니까. 자, 우리가 아까 다룬 철선 PI는 어떻게 해요? 부하율하고는 관계없죠. 부하율하고는 무관하다. 그렇게 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식을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효율이다. 그러면 이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기가 이제 나오는 쪽이니까 출력에 대해서 출력 이렇게 돼 있었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손실분을 더해야 되죠. 손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출력을 아까 계산을 했죠.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여기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와트로 나와야 되고 이쪽도 와트 또는 킬로와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부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M부하에 따라서 곱하기 M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M 곱하면 되는 거고요. 손실도 마찬가지로 자 뭐가 있었죠? 철선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역시 단위가 와트니까 그냥 두고 동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동선도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량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값 여기서 요값 그죠? 요값이죠? 잘 안 되네. 요값이 이쪽으로 가서 붙으면 똑같은 거죠. 이게 출력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봅시다. 이제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M의 PA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플러스 철선 나오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M의 제곱의 동선 그리고 M부하 C P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만약에 퍼센트로 물어보면 100분위로 곱하기 100 하면 단위가 퍼센트가 나와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효율을 우리가 이타값을 구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인 거는 이 공식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자.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무작정 외우려 그러지 말고요. 자, 그 앞에 설명했던 거를 잘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려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M은 뭘 얘기한다 그랬죠? M? 요 M이 뜻하는 거는 부하율이죠. 부하율이다. M이 뜻하는 거는 부하율이다. 이렇게 하고 보면 되겠고 PA는 뭐죠? PA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PA는 변압기의 용량이 되겠다. 뭐라고요? 변압기 용량. 자,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죠. 그럼 뭐 이거는 역률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다. 자, 뭐 나머지 PI는 철선, PC는 동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M부하 C 여기도 있죠? 여기 동선의 M부하 C, M자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하율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는 거죠. 이해를 하세요. 이제 그냥 단순 암기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전 손실을 구하라 이렇게 전
손실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요 PI와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PI, PC를 얘기한다. PI 플러스 M 제곱의 PC M분의 1 부하의 손실 요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손실을 물어볼 경우에는 이렇게 구한다. 같은 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최대 효율 조건. 최대 효율 조건은 이걸 좀 물어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최대 효율이란 얘기는 결국은 요 손실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요 손실 부분이 없으면 되죠. 그러면 요게 제로 값이 나올 때니까 PI하고 그죠? M 제곱의 PC 값이 같을 때죠. 다시 말해서 이걸 이 양을 하게 되면은 PI하고 PC를 뺐을 때 돌려가지고 빼면은 0 나오잖아요. 0 나올 때 얘기는 두 개가 빠질 때 0 나올 때 그 얘기나 뭐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최대 효율 조건이 요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건 전손실에 해당되는 거고 아래 건 최대 효율 조건이다. 그러면 여기 최대 효율 시 부하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다시 세 번째 최대 효율 시 부하율은 얼마인가? 부하율은 얼마로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부하율이 어느 겁니까? 여기서 m이죠. m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은 자 넘기면 되죠. 자 루트가 붙겠죠. 루트에 PC분의 PI가 되겠죠. PC분의 PI가 되겠죠. 그죠? 이걸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면 PC가 아래로 올 거 아니에요. PC 이렇게 오죠. 제곱되면 루트가 붙죠. 그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내용들을 조금 알아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뭐 하나의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건 무지막지하게 외우고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효율에 관한 거, 변압기 효율에 관해서 정리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